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단체 협상을 통한 인사 경영권 회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강남 농무법인에서 그 서울시에 이렇게 그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공익노무사로서 단체 협약에서 단체 교섭을 그 사측 대표 아니면 또 필요할 때는 노측 대표로도 나가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옛날 그 공무직 그 서울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인사경영권이 많이 침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서울시로부터 단체 교섭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그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협약은 그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2년이나 최대 3년까지 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사가 동의를 할 때 바로 단체 협약이 이제 체결됩니다. 그래서 2년 단위 아니면 3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이 어느 일방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 단체 협약이 계속 유지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유지된다는 조항이 없으면은 기존의 단체 협약은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 해지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단체 협약의 종류가 단체 협약의 내용이 어떤 근로 조건에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노동조합의 권리나 또 노동조합이 이제 어떤 회사하고 약속으로 이렇게 얻어낸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떤 근로자의 권리만 살아남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단체 협약의 특징을 이용해서 제가 서울시 지자체에 대해서 그 공무직 노동조합과 이렇게 교섭을 하면서 인사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한 6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그 당시에 그 지자체가 노동조합과 10년 정도 교섭을 하면서 계속 양보 교섭만 했습니다. 특히 뭐 규정 제정과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고용 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바로 그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주 하도급일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 조항에 있어서도 그 상급자를 이렇게 뭐 한 3회 이상 구탈해야지만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징계를 할 때에는 그 사측 3명, 노측 2명이 참가해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징계하기가 너무 하는 행사같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사경영권이 침해됐고, 또 서울시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담당 그 교섭 대표로서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사측안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제시를 했고, 이 노동조합이 바로 그런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노무사를 배척하고 그리고 또 그 뭐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서울시가 그에 대해서 안 들어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서울시가 했던 거는 이 상태에서 계속 교섭해봐야 협상이 안 해질 거다 해가지고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를 하면은 그 단체 협약의 그 유효기한이 그 단체 협약의 어떤 새로운 단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바로 계속 이럴 경우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면은 6개월 뒤에 바로 해지가 됩니다. 이런 계속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으면은 단체 협약 해지가 됐을 때, 그 유효기한이 끝났을 때는 3개월 자동 갱신 기한이 있지만 그 3개월 지나면은 단체 협약이 해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체 협약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교섭 기간 동안은 기존의 단체 협약이 유지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단체 협약이 해지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섭단을 꾸려서 단체 교섭에 임했고, 여기에서 저희가 바라는 인사 경영권 6가지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서 지금 현재 그 당시의 규정은 모든 규정을 개정하거나 또
또 어떤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을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드려야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의 해당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좀 순화시켰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시 사전 협의 조항은 그 비정규직 고용 시에 어떤 이러한 조항은 어떤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말로 좀 완화시켰고, 그리고 외주 하도급을 할 때에는 그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동조합의 사전에 의견을 듣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조항에 있어서도 기존에 뭐 상급자를 폭행할 때 3회를 폭행해야지 해고됐던 그런 조항은 어떤 근로자의 어떤 비행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징계 그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실 그 작은 뭐 경고를 하더라도 징계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 노조 측의 임명은 2명, 사측의 임명은 5명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내용은 그 사용자가 그 지정한 3명의 어떤 징계위원으로서 징계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 경영권을 회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이렇게 그 조금 이런 노동 문화가 정착이 잘 되지 않을 당시에 우리 그 강남 농업부에서 많은 그 서울시를 위해서 기여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인사 경영권 회복을 위해서 뭐 개정을 하게 된,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신 건가요? 예, 사실상 서울시가 그 공무직 노동조합을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를 하는데, 이 단체백에 묶여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신기술도 도입 못하고, 또 비정규직도 더 이상 채용 못하고, 다 현재 무기계약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근로자들 관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규정을 할 때도 반드시 노동조합하고 어떤 사전에 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너무 많이 제약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그 서울시가 어떤 공무직을 관리를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한이 많았다. 그래서 인사경영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본 노무사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 단체벽을 좀 시간이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인사경영권을 회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뭐 지금 앞으로 또 단체 협약에 있어서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요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단체 협약의 성질은 단체가 만드는 이렇게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속 기간이 있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요구를 하면 사측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단체 협약은 서로가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필요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오면은 사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노동조합이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서울시의 어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한 사례가 지금도 어떤 노동조합을 대할 때 어떤 기준이고 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